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어 스토리지 코리아에서 채널 비즈니스 맡고 있는 김기배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저희 목소리로 이제 저희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실제로 저희 제품을 검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저희 고객분 통해 가지고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저랑 세션 같이 해주실 분은 이제 토스뱅크의 박동현 매니저님이십니다. 좀 박수로 좀 맞이해 주세요. 네, 옆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박동현 매니저님 이제 2000년에 LG CNS 입사하셔가지고 테크니컬 아키텍트 DBA 롤 하시고 그 다음에 테스팅 팀, 스와이 팀 거치시면서 시스템 성능 테스트, 최적화 이런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하셨다고 하고요. 이후에 이제 델 EMC로 옮기셔가지고 스토리지 프리세일즈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토스뱅크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이제 델 EMC 시절에 이제 스토리지뿐만 아니고 뭐 HCI, CI,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 다 직접 핸들링 하시고 그런 부분에 기술 영업을 좀 하셨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쪽에 굉장히 익스퍼트시고 이 IO 서브시스템 이런 쪽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퓨어랑의 이제 좀 인연이라고 하면은 이제 작년에 2번 BMT를 진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계정계 토스뱅크의 계정계랑 채널계에 이제 저희 제품을 결과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도입 당시 이제 당연히 고민하고 이제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때 어떤 고민을 하셨고 또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렸는지 좀 그런 말씀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동현입니다. 저는 토스뱅크에서 시스템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속한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토스뱅크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출범한 인터넷 전문 은행이고요.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 중인 은행입니다. 출범 후 만 2년이 지금 조금 안 된 시점에 고객 수 750만 명 이상이 되었고 또 여신 잔액 같은 경우는 이제 상징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10조 원을 넘어섰고요. 또 실제 그 10명의 유저 중에서 8명이 유령 회원이 아닌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유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토스뱅크의 이러한 그 노력과 성과가 이제 글로벌리 인정받는 쾌거가 있었는데요. 포브스에서 2023년 최고의 한국은행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토스뱅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은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제 토스뱅크가 사실 국내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출시한 지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2년 정도 됐는데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토스뱅크를 모르는 분은 당연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그동안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좀 이제 본격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우선은 엘라스틱 서치 업무 쪽으로 저희 스토리지를 도입하신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처음으로 저희 제품을 좀 검토를 하셨고 그리고 그때 좀 고민에 주로 고려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어떤 거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계 로그 저장 및 분석 용도로 사용 중인 엘라스틱 서치 데이터 노드에 용량 증설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서버에 디스크 추가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였죠. 그런데 용량을 보니까 1페타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용량을 서버에서 구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됐었기 때문에 외장형 스토리지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비용 효율성이 좋은 이제 QLC 제품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퓨어 말고는 QLC 제품을 출시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인터널 디스크와 외장형 스토리지의 비용 분석을 하면서 스토리지가 더 싼 것을 확인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원래 서버 기반 인프라로 이제 인프라 그쪽 구축 구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셨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페타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서버에서 수백 테라, 뭐 페타바이트 단위의 용량을 그 구현하려면은 물리적인 디스크 슬롯의 한계로 서버를 늘려야 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필요한 건 용량인데 이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컴퓨팅 자원을 사야 되는 거죠. 예. 또 수백 테라바이트 이상의 그 용량을 담으려면 이제 그 데이터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서버의 인터널 디스크보다는 이제 스토리지 가용성이 이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라면 당연히 이제 스토리지에 담는, 아무래도 전문 저장 장치에 담는 게 여러모로 낫습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지를 도입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부담되는 것이 아마 비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스토리지라는 그 별도의 그 장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 비용 부담만 아니라고 하면 인터널 디스크보다 못한 점이 없다는 건 이제 누구나 아실 건데요. 성능이나 가용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스냅샷이나 데이터 중복제가 압축과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 서비스들도 그렇고 원격 복제를 통해서 그 DR을 구현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량이 커지게 되면 그 어느 시점부터는 스토리지의 가격이 더 내려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요구 사항이 그때 1페타였기 때문에 이 정도 용량이라면 이건 생각하고 말 것도 없겠다고 그때 판단을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비용 분석 결과도 예상대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 와주신 저희 참석자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쨌든 그러니까 필요한 스토리지 용량이 일정 용량이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외장 스토리지를 도입하는 게 인터널 디스크를 늘리는 것보다 서버 기반 아키텍처에서 훨씬 더 비용적으로 이제 좀 더 이득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제 아키텍처가 갖는 이제 그 문제점이 한계점이겠죠. 디스크 슬롯의 그 한계도 있을 거고, 가용성, 만족성 이런 이슈들도 있고,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는 단순히 이제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 다 감안했을 때는 외장 스토리지 도입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엘라스틱 그 서치 업무 쪽으로 이제 외장 스토리지를 검토하셨는데, 이제 비용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 그 외에 좀 이제 주로 고려하셨던 부분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비용을 검토하고 나서 이제 외장형 스토리지로도 구축이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요건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해당 업무가 방대한 데이터가 쌓이는, 어마어마한 로그가 쌓이는 업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서버당 라이트가 수백 메가바이트로 이제 내려오고 초당 그런 서버들이 이제 수십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라이트 기준으로 한 20만 IOPS는 이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외장형 스토리지에서 라지 블락 사이즈 기준으로 20만 IOPS를 처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타사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성능을 뽑아내려고 하면 하이엔드급으로 멀티의 스토리지를 연결해야만 가능한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성능 요건을 이제 TLC도 아닌 QLC 모델인 이제 플래시 어레이 C 장비에서 미트하는 것을 보고 이제 좀 놀랐었습니다. 네, 되게 QLC가 딱 마침 저희 QLC 제품이 좀 적절한 시점에 출시가 된 게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인연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아시겠지만은 QLC가 이제 좀 큰 용량과 대용량을 관리하는데 좀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좀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피드백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 오늘 세션에서 계속 DFM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상용 SSD는 사실 여기 행사장에 있는 테이블들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테이블에 그러니까 지금 빈자리가 몇 개인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헤드가 없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사람이 들어오셨을 때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테이블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비었으니까 앉아야지,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인 SSD가 갖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면은,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이제 DFM의 구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낸드 플래시에다 직접 데이터를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장 공간을 다 관장을 하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 그리고 그 비어 있는 자리를 계속 앞자리를 챙기는 식으로 계속 최적화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QLC 미디어를 사용했지만은 그래도 필요한 만큼의 용량이나 그러니까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엘라스틱 서치 업무 쪽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마이스퀄 DB 업무 쪽으로 또 도입을 하셨죠. 그 배경을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계정계 원장 시스템에서 대량의 거래 로고 테이블을 분리해야 하는 니즈가 생겼습니다. 대용량이다 보니까 별도의 가성비 좋은 스토리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 중인 미드레인지 스토리지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을 하자마자 성능 이슈가 터졌습니다. 해당 업무가 인서트 부하가 이제 매우 컸는데요. 이게 이제 인서트가 이제 메인 메모리에서 잠깐 저장을 했다가 한꺼번에 이제 디스크로 내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인서트 최대량이 초당 한 9,000건 정도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이제 방대한 데이터가 내려오다 보니까 일반 미드레인지 스토리지로는 이제 그 성능을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이제 퓨어 스토리지였고요. 네, 이미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예, 앞전에 이제 시장 미 테스트를 해서 네. 예, 결과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라지 블락 사이즈에서 그때 20만 IOPS 달성을 했었으니까, 근데 뭐 그 정도 성능은 제가 이전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다른 제품은 생각하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성능 이슈가 터진 상황에서 현업의 불만을 해소하려면 이 이슈를 빨리 이제 제거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딜리버리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때 이제 퓨어 세일즈 팀에서 그 특별히 힘써 주셔가지고 미국 본사에서 저희 데이터 센터 입고하는 데까지 딱 2주 만에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른 경험으로 보면 한 4주 정도, 빨라도 4주 정도는 걸리는데, 당시 이제 성능 이슈가 저희 SE들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때 빠르게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장비 빨리 받으셔서 POC 진행하셨는데, 그때 POC 결과는 좀 어땠었나요? 결과를 보고 좀 깜짝 놀랐었죠. 제가 여태껏 다뤄본 제품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가 운영하고 테스트해본 스토리지 제품이 한 10여 개가 조금 넘는데요. 이건 뭐 완전히 급수가 달랐습니다. 성능이 기본 2배는 이제 훌쩍 넘게 나왔었고, 특히 이제 라이트 성능에 이제 많이 놀랐죠. 블록 사이즈가 큰데도 불구하고 0.2ms가 나왔으니까요. 보통 이제 되게 스토리지 성능을 얘기할 때 이제 IOPS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스토리지의 대표적인 성능 지표이긴 하나, 그 장비가 빠르냐 안 빠르냐 하고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벤더에서 제품을 홍보할 때 어떤 컨디션 하에서 우리 제품은 20만 IOPS가 나와요, 아니 50만이 나와요, 또는 우리는 100만까지 나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IO 처리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워크로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빠르다고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레이턴시를 낮게 만들어 가지고 더 높은 I/O 처리량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제 하드웨어 사양을 높여 가지고 I/O 처리량을 높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사양이 높다고 해서 다 빠르면 이 땅에 경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들 사양 좋은 CPU 갖다 꽂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뭐 상황이 어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품별로 성능은 천차만별입니다. 핵심은 이제 I/O 아키텍처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리드 성능이 좋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스토리지가 리드 성능은 다 좋습니다. 스토리지가 리드 성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수백 수천 대의 호스트를 연결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면 대부분 성능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인서트 업데이트가 많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I/O 관점에서 보면 리드보다는 라이트가 많을 때 이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이제 POC를 해보니까 성능이 타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동안 뭐 제가 봤던 제품들은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서버의 그 인터널 SSD보다 더 빠른 걸 보고 적잖이 놀랐었죠. 그래서 POC 하실 때도 이제 그 단순히 리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에 쓰실 거였으니까 라이트 업무 다 포함해가지고 보셔가지고 이제 성능 측정을 하셨고 POC 진행하셨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가 좀 되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 중, 그러니까 저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복 제거 압축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당연히 검토를 하시고 이제 체감을 하셨을 텐데, 그쪽에 대한 피드백은 좀 어떠셨나요? 네, 두 번째로 놀란 게 바로 중복 제거 압축률을 통한 이제 데이터 절감률입니다. DRR이라고 하죠. 데이터 리덕션 레이트. 실제 이제 운영의 시스템을 투입하고 나서 이제 DB 데이터가 이제 쌓이면서 저장이 되면서 이제 DRR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표에서 개런티 해주신 비율이 3대 1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수치를 얘기해도 되나요? 뭐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하신 예. 거니까 네, 공유 주셔도 될까요? 예, 일단 뭐 말씀해주신 것에 더블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치가 나온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RDB 데이터가 이렇게 DRR이 잘 나오는 건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DB 저희 MySQL 서버에서 이제 실제 DB 백업을 위해서 지집으로 압축을 해서 또 저장하는 파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쪽 볼륨을 보니까 1.4대 1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 보통 대개 압축 알고리즘은 이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번 압축된 데이터를 다른 압축 알고리즘으로 압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1.4대 1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와, 이 물건 또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왜냐하면 40%의 공간을 저희에게 세이브해 주는 거니까요. 예, 압축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건 이렇게 DRR을 높여버리면 이제 반대급부로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성능도 너무 잘 나오니까 이게 뭐 가트너 매직코드란트에서 이제 수년간 1위 자리를 이제 지키는 이유가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과 함께 퓨어의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걸 이제 실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말씀 주셨지만은 중복 제거 압축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타사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중복 제거 압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성능은 계속 유지하는 그렇게 해서 장점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다른 제품들하고는 다르게 가변 블록으로 압축 중복 제거를 하는 걸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런 기능을 끄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항상 압축 중복 제거를 하는 식으로 장비가 동작을 하고 그러면서 원하는 성능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신감을 갖고 공문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장한 압축 중복 제거율이 안 나올 경우에는 그만큼을 저희가 무상으로 필요한 용량을 드린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이제 도입을 이제 하셔서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현업분들, 현업의 피드백은 좀 어땠을까요? 우선 스토리지 도입 이후에 인터널 디스크 SSD 장애가 사라졌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장애 나서 디스크 교체할 때마다 관련자들이 이제 많이 투입이 되는데 뭐 데브옵스나 저희 SE나 아니면 ITO 인력들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운영 에포트가 이제 들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가 MySQL은 이제 X70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서버에 40대 가량 이제 호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고 스토리지 리소스는 한 3분의 1 정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서버를 연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40대 서버에 저희가 들어갈 200개 정도 SSD를 대체하였는데 저희가 스토리지 2대다 보니까 총 이제 400개 가량의 디스크가 대체가 됐고요. 이런 건 이제 스토리지 하나로 여러 호스트들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그 센의 이점을 제대로 이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덕분에 비용도 많이 세이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체된 내장 디스크 가격으로만 보면 지금 스토리지 구입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서버를 추가로 연결할 때마다 저희는 이제 오히려 돈을 더 벌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성능 역시 뭐 크게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만족해 하고 있고 또 그 우리 MySQL 그 아키텍처 자체가 그 MySQL 환경이 이제 서버 간에 복제를 하는 리플리케이션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신규 구성할 때나 뭐 기존 클러스터에서 이제 서버 추가할 때마다 이제 그 네트워크를 타고 이제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마스터 볼륨을 스냅샷 떠가지고 그냥 슬레이브 쪽으로 붙여주기만 하면 3-4시간 걸리던 카피 작업이 이제 1분 이내로 줄어드니까 DBA들이 이제 신세계를 경험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검증 쭉 하시고 도입을 했을 때 또 현업에서 만족하니까 그 매니저님도 좀 만족감이 좀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도입부터 그러니까 검토부터 도입 그리고 이제 운영까지에 대해서 이제 좀 사실 좀 정리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말씀 계속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를 좀 저희가 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키워드들이 좀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능하고 데이터 절감률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뭐 성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업계 1위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 리덕션 같은 경우도 넘버원입니다. 예. 특히 이제 그 DRR 같은 경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고요. 중복제거 압축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을 보태자면, 이건 이제 많은 인프라 담당자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건데요. 아직도 이제 많은 고객들을 만나보면, 제가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그 벤더에 있었으니까 이제 고객분들 만나보면 이제 POC BMT를 하거나 아니면 제품 간의 어떤 비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 조건을 똑같이 봐야 된다고 하면서 벤더별로 이제 여러 벤더사가 있으면 각각 이제 유저별로 몇 테라를 가지고 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정말로 이제 오판하는 거고 실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 동급의 장비들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예. 근데 내가 구매한 용량이 100테라인데 A 제품은 300테라를 쓸 수가 있고 B 제품은 600테라를 쓸 수가 있다면 당연히 600테라를 쓸 수 있는 B 제품이 베너핏이 큰 거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내가 B 제품을 반값에 구매한 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이드 오버헤드를 제거한 그 로우 커패시티에서 레이드 오버헤드를 제거한 그 유저블 커패시티를 보시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내가 그 중복제거 압축까지 적용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내가 사용 가능한 이펙티브 커패시티를 꼭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요. 저희는 이제 100테라를 사가지고 거의 이제 700테라 가까이 쓰는 거니까 경쟁사 제품보다 한 2.5배는 이제 싸게 산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제품별로 제공하는 밸류가 다 다른데 그걸 무시해 버리면 나만 손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 우선 이제 성능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절감률,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데이터 중복제거 압축률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성을 챙기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똑같은 유저별로 해서 필요 없는 공간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똑같은 조건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용량은 어차피 이펙티브 용량이 충족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좀 경제적으로 가격적으로 좀 이득을 또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고 이제 또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이런 뭐 저희 제품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장점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운영을 했을 때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좀 느끼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하시면서 좀 더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런 좀 그런 부분을 좀 쉐어해 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면서 이슈 아닌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서버를 너무 많이 연결해서 그 스토리지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워크로드가 인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그때 자원 사용률이 99에서 100%를 이제 계속 찍고 있었거든요. 너무 괴롭히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서비스를 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넘게 이제 운영이 되었죠. 근데 이제 레이턴시 변화가 일부 이제 약간 왔다 갔다 있기는 했었는데 별 탈 없이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예, 생각보다 잘 버티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컨트롤하는 데가 죽어버렸습니다. 예, 원인은 이제 파트 폴트였는데 근데 당시 제가 이제 바로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이제 다른 업무 보고 있느라. 근데 이제 엔지니어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퓨어 1에서 그 퓨어 리모트 서비스잖아요. 그 퓨어 1에서 이제 컨트롤러 리부트되어서 얼럿이 떠서 연락을 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컨트롤러 한 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능 변화가 없더라고요. 엄청 큰 일인데 이게 사실 예. 보면.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놀랐었죠. 근데 이제 현업에서 연락도 안 왔으니까 그때는.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저는 참 이런 아키텍처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운영자의 예측 범위 안에 있어야만 예측 범위 안에 있을 때 이제 가장 운영하기가 좋고 이제 편리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고 인듀어런스 테스트도 하고 또 이제 가용성 테스트까지 동시에 이제 수행을 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실 워크로드로 가지고 아주 가혹하게 했던 셈이 되었습니다. 예. 이런 일을 이제 또 겪고 나니까 퓨어 스토리지 이제 아키텍처가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했고 이제 그때 이제 안정성까지 경험을 한 뒤로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스토리지 같았으면 이제 제가 예전 경험으로 미뤄볼 때 뭐 문제가 생겨도 아마 여러 번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하면은 말씀 주신 상황, 뭐 CPU, 그러니까 스토리지의 사용량이 CPU 리소스가 뭐 90% 100% 컨트롤러 하나가 죽었을 때, 이때는 당연히 이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장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 가용성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이제 업무 지연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된 그런 사례 이렇게 공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할 텐데,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꼭 전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핀테크 분야로 넘어오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인프라가 대부분 서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소위 잘 나간다는 스타트업이나 뭐 인터넷, 그다음 게임사, 뭐 이커머스 등 여러 기업 등에서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SI 분야에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10년 넘는 동안 뭐 성능 진단하고 컨설팅하면서 그 경험했던 사이트가 한 100군데가 조금 넘는데 이렇게 서버 비중이 높은 환경을 잘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가 작은 시스템은 당연히 이제 서버 기반의 환경이 적합합니다만 수백 테라, 뭐 이렇게 페타바이트까지 단위까지도 이제 서버의 인터널 디스크로 커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작은 용량에서는 이제 가격 부담이 있어서 스토리지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대용량으로 가면은 성능과 가용성을 챙기면서도 비용은 더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거든요. 또 설치나 확장, 뭐 업그레이드와 같은 그런 어떤 운영의 편의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HCI나 CI가 더 제격인데 이런 그 다양한 조합이 없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보면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여러 서비스들이 컨테이너에 올라가 있고 또 MS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그 인프라 모더나이제이션은 참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를 한 가지 제품으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시중에 좋은 제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아키텍처를 선택한다면 뭐 수십 수백억 아끼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실천할 주체는 이제 그 인프라 소속의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프라 현대화를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서비스 품질 향상과 더불어서 운영 코스트도 줄이면서 또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팀 동료들에게 가끔씩 이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서버는 메이저 밴드 아무거나 사도 된다. 왜? X86이 표준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즉 품질 편차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지는 잘 고르지 않으면 크게 후회를 해요. 왜? 제품별 아키텍처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성능이나 가용성, 뭐 운영 편의성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그 제품을 쓰는 동안은 고생을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또 바꾸려고 해도 데이터를 한번 담으면 이게 옮겨 담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벤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만나보면 자기들 제품이 다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일일이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써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떻게 하죠? 뭐 네이버 검색하죠. 후기 보려고. 후기 많이 보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지난 10개월 동안 두 개 제품, 표 제품을 써보면서 느꼈던 저의 리얼한 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당연히 이제 저희 행사 와서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말씀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고 정말 경험해보신 리얼한 후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품 검토하실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잘 썼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 말씀 오늘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이제 좀 만족하신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아니 하셔도 돼요. 퓨어가 그 해외에서는 잘 나간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보면은 퓨어 스토리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퓨어가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이제 오늘 당연히 많은 분들 와주셨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퓨어 스토리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계속 장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도입할 때에는
유저블 용량, 우리는 그냥 이만큼의 물리적인 용량을 가져와라고 이제 스토리지 쪽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식으로 맞춰서 비즈니스하는 그런 제품이나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장점을 좀 계속 충분히 어필을 하면,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이펙티브 용량에 기반한 그런 제한, 그리고 성능, 정말 필요한 성능 요건에 맞춰서 맞는 모델을 제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께 많이 알리면 국내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뭐 계속 들으셨겠지만 북미, 뭐 일본, 그 다른 그 이미아 쪽에, 그 유럽 쪽에 다른 나라 몇몇 나라들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체 스토리지 마켓에서 2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당연히 저희의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고객사분들의 이제 인식이 좀 바뀌고,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쓰는 게 맞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시면 저희도 이제 빨리 캐치업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또 더 많은 얘기를 나눌 텐데 정해진 시간은 다 돼가지고 오늘 또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시간 내주셔서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또 공유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